아내가 사산했다고 그렇게 오열했는데 장례식에서 나는 내 아이의 얼굴을 처음 봤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나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이다. 결혼한 지 7년 나름대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다. 아내와 나는 연애 2년 후 결혼했고 서로 아껴주며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다. 결혼 2년 차에 아내가 임신을 했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다. 출산 준비를 위해 책을 사서 읽고 신생아 용품도 미리 챙겼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임신 8개월 차쯤 아내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다. 나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병원에 들어가던 아내는 나를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혼자 있고 싶어? 제발 기다려줘. 나는 복도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의료진이 안으로 안내하였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산했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다. 아내는 병원에서 사산 수술을 받았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친정에 2주 정도 가 있었다. 이후 한동안 집에서 아무 말도 없이 지냈다. 나는 그녀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일반적으로 사산을 하면 장례를 치러주기도 한다고 하지만 아내의 상태를 고려하여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7년이 흘렀다. 우리는 아이 없이 살아갔다. 나는 아내에게 다시 아이를 가지자고 하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아이를 잃은 아픔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그녀가 잃었다고 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살아 있었다는 걸.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그날은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이었다. 그는 평소 건강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조문을 하기 위해 빈소에 갔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쳤다. 내 아내의 옛 연인 박민수였다. 그는 상주 완장을 차고 있었다. 때마침 조문하고 있는 빈소의 여포실이라 안이 들여다 보이는 상황이었다. 그는 아내와 결혼 전 한때 깊이 사귀었던 남자였다. 나는 그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그때였다. 인사 나눈 박민수 뒤로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거기에는 67살쯤 된 한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 말 안 해도 내 핏줄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이 아이 누구야?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장례식장에는 아이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고 박민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흐느끼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불쌍한 철수 부모님을 남겨두고 가다니. 아들?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다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내와도 닮아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설마. 그때 박민수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오랜만이에요. 옆에 조문 오신 것 같던데 여기 계속 계실 건가요?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아이 내 아들이야? 박민수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 아들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민수의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박민수에게 물었다. 민수야, 너 아내랑 아직 연락해? 박민수는 갑자기 당황한 듯 했다. 아니요, 무슨 소리를. 예전에야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 안 했지요.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런데 신기하네. 나는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내 아들, 우리 아내랑 닮았어. 그 순간 박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입술을 때려는 순간 장례식장 한쪽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는 박민수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당신께 정말 죄송해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여자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박민수는 당황해서 허둥지둥대며 말을 못하게 하려 하고 있었다.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 아이는 박민수 씨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녀는 흐느끼면서 덧붙였다. 그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네.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얼했지만 정신 차리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아내는 유산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이 남자에게 보냈다. 그리고 7년 동안 나를 속여왔다. 박민수는 어머니가 경황이었고 치매가 있으셔서 헛소리를 한다고 내내 다그쳤고 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가버려서 다듣지는 못했지만 내 아이가 박민수 쪽으로 보내졌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아내가 도대체 왜 어떤 감정이 들기보단 혼란스럽고 어질어질했다. 영정 사진 속 아이. 내가 7년 전 잃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지금 다른 남자의 아들로 자라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의 옛 연인 박민수. 나는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나는 영정 속 아이 사진을 조용히 카메라에 담았다. 나는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곧바로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첫 번째, 친자 확인이 필요했다. 나는 아이가 다녔는 유치원 정보를 알아내 돈을 건네고 아이가 입던 유치원 옷들을 얻을 수 있었고 DNA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즉,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이 사실을 확인한 순간 나는 아내가 아이를 숨길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아내가 유산했다고 했던 병원을 찾아갔다. 나는 7년 전 아내가 유산했다고 했던 병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병원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담당 의사는 말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본인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리고 곧바로 의료 기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내가 사산을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 나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아내를 추궁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퇴근하길 기다렸다.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녀를 마주보며 물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아내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무슨 말이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장례식장에서 찍은 영정 사진이었다. 이 아이 내가 사산했다고 했던 그 아이지?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몰라도 되는 곳에서 났어. 이제 대답해봐. 이 아이 대체 누구 아이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도망치려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병원 기록 확인했어. 너 사산한 적 없더라.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사실을 말해.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제 말해. 이 아이 대체 누구 아이야? 아내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눈물을 흘리려는 듯했지만 나는 속지 않았다. 거짓말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사실대로 말해. 그제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나는 비웃었다. 미안? 지금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아내는 차마 내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어. 아내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원래 박민수와 헤어지고 나서 당신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만 있었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무능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충격인데 그걸 너멋대로 해버리는 게 말이 돼? 심지어 전 애인한테? 아내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서? 나는 어이없어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유산했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숨긴 그 아이가 결국 다른 남자의 아들로 자라게 된 거야?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 박민수랑 바람핀 거랑 뭐가 달라? 심지어 내 아이를 미쳤어? 그럼 그 남자가 아이를 데려간 이유는 뭐야? 나는 어이없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마치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았다. 내가 알던 이진숙이 맞냔 말이다.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차분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을 피하면서 유산했다고 거짓말한 채 살았던 거야? 아내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내가 한 짓을 보라고? 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사산했다고 생각하면서 널 위로해줬는데 너는 내 인생을 통째로 속였어. 내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다고. 그렇게 키울 거였으면 왜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했던 거지? 나는 한숨을 내쉬며 핸드폰을 꺼냈다. 영정 사진 속 내 아이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왜 결국 여기에 있는 거지? 와이프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가만히 그녀를 노려봤다. 넌 박민수한테 내 아들을 넘겼어. 그러면서 날 속이고 나를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지도 못하게 했어. 이제 나는 결심했다. 넌 이제 끝이야. 내가 다 잃었으니 너도 다 잃어야지.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그리고 곧바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관련 법을 확인하면서 아내와 박민수를 법적으로 완전히 끝장낼 방법을 준비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박민수가 저지른 범죄를 하나씩 정리했다. 1. 미성년자 약취유인제 형법 제287조. 박민수는 법적으로 내 아이를 데려갈 권리가 없었다. 그는 친권자인 나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아이를 데려갔으므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했다. 2.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방임 및 유기. 박민수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내 아이를 키웠다. 그 결과 아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5년 이하 징역, 벌금 5천만 원의 처벌 대상이 되었다. 3. 출생신고 의무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출생신고는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다. 하지만 박민수는 아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며 아이를 그림자처럼 숨겼다. 그로 인해 그는 과태료 강제 신고 조치 추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4. 사문서 위조 및 행사제 형법 제231조, 제234조. 박민수가 병원에서 아이를 진료받게 하거나 학교에 보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면 그 또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박민수가 아이를 키우면서 사용한 각종 허위 서류들이 드러났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병원 기록을 남긴 정황 발견, 위조된 부모 정보가 기재된 유치원 등록 서류 확보, 가짜 보호자로 행세하며 아이를 키운 증거 확보. 나는 경찰과 협력하여 박민수를 아동유기 및 불법 양육 혐의로 고소했다. 그 결과 박민수는 긴급 체포되었고 검찰은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감옥에 가게 될 운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었다. 아내는 이 상황에 대해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만 했다. 나는 아내를 향해 마지막으로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아이를 위해?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해? 내가 뭔데 내 아들을 나 몰래 넘겨?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단호했다. 넌 나를 속였고 아이를 박민수에게 넘겼어. 그리고 그 결과 내 아들은 결국 죽었어. 나는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적으로도 그녀의 잘못을 입증했다. 결국 나는 위자료와 함께 그녀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오갈 곳이 없어졌고 그녀가 믿고 의지하던 박민수는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기억하며 홀로 남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